이번 시간에는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노동과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시간으로 오늘은 감정노동과 건강관리와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감정노동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은 항공사, 패스트푸드점, 호텔, 편의점, 병원 등 여러 서비스 산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공적 삶의 영역인 근로자와 고객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정노동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정 표현의 빈도입니다. 감정노동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 빈도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성이 클수록 근로자에게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신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주의성에는 감정 표현 기간과 강도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이때 감정의 강도는 얼마나 강하게 어떠한 태도로 감정을 경험하는가 또는 표현하는가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다양성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감정 표현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서비스 근로자는 더 많은 계획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관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한적인 시간 내에 표현하는 감정이 자주 바뀌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더 많은 계획과 예측을 요구하며 이는 더 많은 감정 노동을 수반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부조화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 표현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감정적 부조화로 인해 정서적 소진이 발생하고 직무 만족도가 감소합니다. 여기서 소진이란 감정적인 요구가 큰 상황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적, 감정적, 정서적 탈진 상태로 특히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생길 수 있으며 감정적 탈진, 비인격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의 저하로 나타납니다. 감정노동의 속성에는 표면 행위와 진심 행위가 있는데요. 표면 행위란 실제로는 느끼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감정을 꾸며내어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이 서로 다릅니다. 반면 진심 행위는 자신이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관련된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 생각이나 이미지, 기억 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표면 행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표면 행위는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연극배우와 같이 얼굴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과 같은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의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조작해 남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진심 행위는 자기가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려고 애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감정노동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는 감정노동을 하는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표준 직업 분류로 살펴본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업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이번에는 감정노동 수행군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콜센터 상담원과 같이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전화통화와 문의를 통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군, 마트, 백화점의 노동자들처럼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간호사들처럼 사적 영역에서 사람을 돌보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군, 구청,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경찰처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원 처리가 주 업무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분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각 안전보건 모델을 다르게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는 장시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정해진 공간, 고정된 위치 안에서 대기하면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동안 손님 응대를 위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죠. 즉, 근무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고 혈압은 높게 유지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계속해서 분비되는 등 이런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주 또는 강한 감정 노동을 하거나 적절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신체 건강 이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이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하나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직무 스트레스의 건강 영향으로 알려져 있는 작업 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는 우울, 자살 충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 수준을 비교한 결과와 자살 관련 경험 비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혹실드는 근로자가 감정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감정적 부조화에 따른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 유통업 여성 판매직 1,3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백화점 및 면세점 여성 판매직 근로자의 건강 이상 증세로 흡연과 음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거식이나 폭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로 음주나 흡연으로 해소하고 있음을 예측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감정노동이 심해지면 근로자들은 감정의 부조화로 우울, 적응장애, 정신적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질병에 이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성이 감소하고 결국 근로자 이직의 원인이 되므로 감정노동의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는 감정노동 실태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감정노동 실태 조사, 근로자 설문조사,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감정노동 실태 조사는 감정노동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몇 년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 보고서, 고객 컴플레인 기록 등 여러 기록들을 부서, 작업명,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발생 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노동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설문조사는 이 문제의 규모와 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위험 요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노동 실태 조사 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업무를 평가하여 감정노동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조건, 상황을 밝혀내고 근로자 면담을 통해 감정노동 관련 요인을 파악합니다. 이번에는 감정노동 측정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측정 도구는
감정 조절의 노력 및 다양성,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 부조화 및 손상,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등의 5개 하부 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의 노력 및 다양성 영역에서는 근로자가 고객에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해야 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측정 도구의 1에서 5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영역에서는 응대하기 힘든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의 정도와 고객 응대 시의 갈등이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며 6에서 8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감정 부조화 및 손상 영역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감정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감정 표현 규범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의 부조화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음 손상 정도를 측정하며 9에서 14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영역에서는 근로자들의 감정노동 수행에 대한 회사 내 감시의 정도와 고객 응대에 대한 평가가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정도를 측정하며 15에서 17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영역에서는 감정노동 수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직무순환 체계가 있는지와 직장 동료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며 18에서 24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역별 점수는 다음에 제시한 공식에 의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데요. 감정노동의 영역별 환산 점수는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의 요인별, 성별 참고치와 비교하여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 된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위험 수치에 해당한다는 것은 해당 감정노동 요인이 해당 집단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개선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심리적 문제나 생산성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감정노동 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나 업무 성과 저하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감정노동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감정노동 강도나 빈도를 줄여주거나 소속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노동이 업무의 일부이고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악성 고객 관리 규정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필요시 악성 고객 전담 상담원을 배치합니다. 악성 고객 대응 규정은 고객에게도 알립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마련하거나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근로자 교육도 일방적인 친절 교육이 아니라 감정노동에 대해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적정 수의 고객에게 응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근로자를 확보하며 감정노동 수행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그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효과까지 더불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차원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과 자신을 구분하고 감정적으로 격리하기, 그만하고 생각을 멈추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기 스스로 격려하기 등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습득하고 호흡법, 근육이완법, 명상법 등 감정노동으로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증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힘들 때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상사나 동료를 만들며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또한 규칙적 운동, 규칙적 식생활 등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과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감정 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감정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보건 교육에 감정 노동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많을수록, 특히 근로자에게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는 악화되므로 업무를 하는 상황을 조정하여 감정 노동의 빈도와 정도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감정 노동을 완화시킬 방안으로 서비스 제공 고객 수의 적정성, 감정 노동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고객의 수 등을 파악해서 근로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친절 교육 등을 시행할 때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교육은 어떤 의미이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합니다. 친절 교육을 통한 고객 위주의 서비스 질 관리는 물론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직의 지원도 병행합니다. 또 근로자가 감정 노동만 지나치게 할 경우에는 소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감정노동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거나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의 대화, 면담, 워크숍 등을 통해 적정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근로자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상사와 동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감정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 보건관리자 및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의 일상 관리, 평상시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 휴직한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이야기만 듣거나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 심할서, 공개 사과 등을 질책을 하지 않으며 근로자, 고객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회사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 지원해야 할 점을 먼저 조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부담이 많았거나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회사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원인에 맞는 조치로 업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휴식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고객과 근로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이때 고객과 근로자는 상이한 입장에서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갈등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인식, 다른 요구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숙지하고 해당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조직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직 체계, 조직 문화, 훈련, 교육, 고객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갈등 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상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고객 불만 제기 사항에 대한 근로자 측 입장을 배려하고 근로자가 회사 생활 관련 부담 및 불만족 또는 일 가정 양립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각각에 맞는 해당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회사, 고객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란 고객의 요구사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바라는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리고 회사가 근로자도 고객처럼 대우하고 싶어하며 실제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에 고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스트레스란 개인의 부담을 주는 외적 사건이나 자극,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개인의 반응, 개인, 환경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이 위협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직무로 인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마음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 불유쾌하고 회피하고 싶은 피곤함과 압박감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 환경 조건이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직무 환경에 의해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자 업무 내용, 업무 조직 및 작업 환경에 해롭거나 불건전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 패턴, 고도의 각성 및 걱정, 때로는 극복 안 되는 느낌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직무 만족도 수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요.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피로도와 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때문에 사회 전반에 스트레스가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행동 변화 또는 임신장애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같은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생산성, 결근, 이직에 영향 미쳐 다음과 같이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은 물론 직무 동기를 낮추고 실수와 사고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감소시키는데요. 직종, 직위에 상관없이 약 70%가 직업성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문제와 직무 수행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직업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직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는 생산성 저하와 이직률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 비용 손실을 살펴보면 직장 내 스트레스는
생산성 손실과 보상금으로 매년 1,500억 달러이며 우울증의 경우 매년 44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직접적 의료비는 28%에 불과하며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매년 20에서 40 노동일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하여 무엇보다 조기 대처, 조기 치료로 업무 복귀를 촉진하고 의료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압박, 업무 시간표 및 속도입니다. 장시간 노동, 연장 근무, 교대 근무, 업무 시간 내내 자신이 업무를 통제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행동을 강요받을 때, 일시적으로 자주 바뀌는 업무 시간, 스스로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업무 요구가 높고 직무 재량권 낮은 업무, 업무 조직 변화, 부서 이동, 좌천이나 승진, 업무 예측 가능성 등과 같은 업무 구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부족한 조명, 과도한 소음, 비좁은 작업 공간, 비위생적 환경, 불편한 책상, 과밀, 부족한 환기와 추운 실내 온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모호성, 과도한 경쟁,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 내 관계 갈등 등과 같이 조직 내 문제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 안정성과 승진, 실업 및 자유시장 경제와 전 지구적 경제 상황에서의 고용 안정과 관련된 사항, 직무 안정성의 결여와 같은 조직 외적 문제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비직업성 스트레스 요인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직무 스트레스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2005년에 개발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측정 도구는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직무 불안정, 관계 갈등,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단축형 문항을 살펴보세요.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표준 참고치를 참고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크게 개인, 관리자, 제도 등을 통해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실책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무 스트레스를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직의 방침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 수립 및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문화를 개선함은 물론 안정적 근무 여건, 근로조건 개선, 업무 재량권, 직업가치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영국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우 스스로의 판단으로 무엇이든 교환 환불 그리고 한 달 $200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권한을 직원들에게 부여했더니 다들 사업가처럼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의 경우
고객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라면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2,000까지 지출할 수 있으며 동료 직원이 고객의 불만 해소나 욕구 충족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협조할 수 있도록 업무 재량권을 부여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차원에서 스트레스 관리는 운동하기, 스트레스 수용하기, 이완 반응, 생각 바꾸기, 심호흡법, 긍정적 자아 개념, 자기주장 훈련하기 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떤 일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절대적인 주체는 자기 자신이므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과 근원을 파악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안, 분노, 침울함을 야기시키는 비합리적 신념을 파악하고 이를 논박함으로써 합리적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형 감정노동 측정 도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